개장하고 1시간 된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살펴보는 증시 파워10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에 뉴욕 시장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제 종목별로 순환매가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여간 쉽지 않은데 수익 잘 보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겠지만 이 한 타이밍씩 놓치고 계신 분들은 이거 내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랑 아닌가,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슈 한 발 먼저 알려드리고 필요한 종목들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파워10 첫 번째 순서 이슈 파워에서는 이번 주에 미국의 앨런 재무장관이 갑자기 금리 인상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속내가 있었던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에서는 경기 민감주 최근에 잘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더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필라홀딩스가 오늘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필라홀딩스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속마음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스피드 종목 10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 갈증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슈 파워 첫 번째 순서부터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이슈 파워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스낵의 정광호 CCO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정광호 이사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가지고 오신 이슈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다뤄볼 이슈는 바로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 언급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증시가 출렁거리고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과연 이 금리 인상의 발언이 잘 짜여진 각본인 것인지 아니면 뭔가 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광호 이사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듯이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미국 시장의 이야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한다 하니까 금융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바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주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정광호 이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자, 일단은 깜짝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날로 쉬고 있는 사이에 미국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예. 먼저 일단 구체적으로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가 조금 올라야 할 수도 있다. 조금이라고 하면서 somewhat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정부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 그러니까 추가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아주 약간이라고 했습니다. Some very modest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지출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을 직접 꺼냈다라는 것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에서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 또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은 당시에 바로 하락세로 반응을 했었는데요. 그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을 직접 얘기했다라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본인도 이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가지고서 해명하는 듯한 그런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금리 인상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은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연준은 매우 독립적인 존재이다라고 발언을 해명을 했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새벽에 방송을 하다가 조금 의아해서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옐런 지금은 재무장관, 좀 그전에는 연준 의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 때 입장과 헷갈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 언급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좀 잘 짜여진 각본, 시나리오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각본이 아닌가라고 있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연준 의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쵸. 그 생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파월 의장하고는 제니 델런 의장이 그 연준에서 근무를 하던 당시에 같이 일했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팀 플레이가 잘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식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사실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문율이 깨는 거긴 했습니다. 그쵸. 네, 왜냐하면은 이제 재무부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중앙은행에서 환율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서로 간에 금기시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무언가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는데 했다는 데는 의도가 있다. 특히나 이제 옐런의 멘트 자체가요. 그 전날에 녹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말실수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할 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녹화된 것이었고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본인이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미리 얘기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해명도 사실 장이 끝나고 내놓았는데 이 점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날 좀 급락세를 특히 나스닥은 거의 3% 가까이 보였었는데 예, 만약에 그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장중에라도 당장 해명을 했을 거다라 생각하지만 끝나고 나서 그냥 약간 이제 해명하는 자료를 내놓은 것 자체도 시장의 반응을 그냥 유심히 살펴봤던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지를 보았던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뭔가 좀 계획되었을 것이다, 준비된 발언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된 발언을 했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시장의 반응을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 내포된 의미는 뭘까요? 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연준이나 아니면은 그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제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자료 같은 것들을 내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그저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실제 이제 지난 주말에 워렌 버핏도 연례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했듯이 상당한 인플레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 지금 실제로 그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이 느껴지는데 왜 정부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느껴지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이쪽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옐런이 직접적으로 재정 지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경기를 과열로 이끌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도 그걸 눈여겨보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런 점에서는 사실 지금 이런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좀 이런 쪽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지난 4월달 FOMC에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그 자산 시장에 약간의 거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충격을 줬던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옐런 의장이 옐런 의장이 아니죠. 옐런 재무부 장관이 네, 지금 약간 경기 과열에 대해서 금리 인상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지난밤에 나왔었던 페드의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은 상당한 하락이 올 수가 있다. 그런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요것들은 모두가 결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 나중에 급락이 올 수 있으니까 이제 적당한 수위에서 천천히 가라라는 조금의 이제 경고음이랄까요. 물론 이제 이렇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바로 급락했으면 하는 속내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발맞추어서 그러니까 증시나 모든 자산 가격이 너무 앞서 나가지 말아라라는 것이고 사실 이런 발언들은 옐런 그 재무장관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본인이 이제 그 페드 의장이 되었던 2014년도에요. 2014년 7월 달에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콕 집어 가지고서 소형 이제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그 바이오테크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이 이제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조금 막았던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증시 상황을 한번 차트를 보시면 증시가 크게 하락한다거나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모습 없이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속에서 구성하는 좋았던 종목들이 좀 달라졌었죠. 그래서 사실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이런 점으로 인해 가지고서 증시가 급격하게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조금 비쌌던 주식들, 소위 저희가 3월에 봤었던 로테이션 트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 성장주나 기술주가 좀 하락하고 가치주나 좀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올랐던. 맞습니다. 그런 쪽이 좀 올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로테이션 트레이드가 좀 5월부터는 반복되어서 시작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때 어쨌든 좀 준비된 멘트가 연준에서 나온 것이고 오늘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에서 상당한 시그니피컨트 디클라인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러면 연준과 미국의 재무부가 어느 정도 좀 교감을 하고 팀플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성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뭐 매우 크게 반응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각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미국의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 워낙 또 친한 막연한 사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이 팀플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반증이었고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금 이제 5월에도 이번 달이나 뭐 다음 달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나 뭐 중소형주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답안지를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지난 3월에 이런 현상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이 그냥 반복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광훈 이사와 함께 이번 주에 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화두였던 옐런 재무장관의 이 금리 인상 발언의 속내를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3월과 좀 비슷한 그런 순환매 양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지 한번 좀 자세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또 혹시나 변화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스낵의 정광호 CCO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정보, 인사이트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3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이에 또 공시가 올라왔네요.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원익 IPS의 실적이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42억 원, 1분기에 24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의 242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뭐 67%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기 대비해서도 지난 2020년 연말 4분기를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장 전년 동기 그리고 전기 대비해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익 IPS의 주가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일단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재 원익 IPS 0.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합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원익 IPS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뭐 잠시 후에도 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시장의 컨센서스는 약간 하회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상황, 전체적인 상황도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의 실적도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 32억 원, 전년 대비해서 177%급 상승한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일단 알서포트도 함께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탄력 좋은 흐름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현재 하락 종목의 2배 가까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3,200선 재돌파할 수 있을지 집중이 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 홀로 2천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주가 0.5% 상승에 그치면서 3,19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도 더 탄력도가 좋은 모습이죠. 1% 가까이 상승하며 980선 지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상승 특징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수건설과 휴마시스 그리고 할인지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수건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에 지하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동탄까지 이르는 40km 구간인데요. 이곳에 지상과 지하 총 2층으로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출퇴근 시에는 통상 1시간이 넘게 걸리던 구간인데 이 도로 공사가 완성이 되면 30분으로 절반가량 확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투입되는 공사 사업비도 23조 원으로 대규모인데요. 여기에 특수건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0,000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 주가 상승 출발하더니 12,250원 가리키고 있고요. 20% 넘는 급등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수건설은 지하 기간시설 시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상승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가 코로나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식약처에 다시 한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과 함께 개발한 키트인데요. 15분 이내로 코로나 항체가 생성이 됐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속 자가 진단 키트, 전문가용 진단 키트입니다. 이로써 휴마시스는 시장에서 3가지 종류의 진단 키트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일단 전문가용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그리고 항체 진단 키트가 있고요. 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검사 용 진단 키트까지 3가지 종류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 이 같은 호재성 소식에 휴마시스 오늘 8.8% 뛰면서 현재는 19,600원 가리키고 있고요. 9시 구간에는 2만 원 선도 돌파해봤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상승 특징주 할인지주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최근 원자재에서 곡물 가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 계란 가격도 상승하면서 육계 관련주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국에서도 닭고기 공급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엊그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이슈로 분석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할인지주 오늘 1,300원 선쯤에서 주가 시작을 했는데 현재 8.3% 뛰면서 11,050원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락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노션과 남양유업이 주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페노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대형 해운주들 HMM 빼고는 모두 약세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SK증권에서 이 페노션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페노션이 벌크 부문의 의존도가 높아서 중국 철강업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철강 생산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수입량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300원 하락하면서 4% 가까운 마이너스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도 낙폭이 조금씩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하락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홍원식 회장의 사퇴 소식에 이틀 연속으로 급등했던 남양유업, 오늘은 반락 중입니다. 불가리스 파문의 사퇴를 선언하면서 내 자녀들에게도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소비자들은 이 홍 회장 일가의 지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남양유업 제품을 구매하면 이 홍 회장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남양유업 어제보다 3.3%가량 내리면서 37만 4,5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0시 20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고 오늘 시장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실적 발표와 이야기와 이슈들이 엮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인데요.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게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또 방을 바로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고 함께 스피커로 참여해 주실 분들 큰손 투자그룹의 홍성민 전문가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오늘도 뭐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 성장주보다 경기 민감주 쪽에 조금 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로 수익 보시는 분들이 꽤 나타나고 있는데 자, 먼저 홍성민 부장께 경기 민감주의 이런 상승 랠리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주춤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제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아직 충분히 열려 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 국내 시장은 이제 경기 민감주 업종의 이제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그 중에서도 조선, 철강, 기계, 에너지, 화학, 은행, 증권 업종까지 좀 활발하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철강주 경우는 이제 최근 국내 시장에 좀 가파른 하락 추적성, 물론 뭐 주가적인 조정도 있었지만 현재 뭐 시장의 하락이 거의 일단락된 상태에서는 역시 주가 회복 또한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튼 이제 다른 경기 민감주에 비해 철강주가 더 강세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경기 회복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요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가장 큰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고 그중 이제 고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는 어찌 보면 단순히 경기 회복으로 따른 전통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 게 아닌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고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역시나 2차 전지 쪽으로 볼 수 있고 전기차는 아직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개화 시기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 2차 전지 하나의 수혜준 동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구리 가격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면서 이런 이제 철강주들의 역시 강세에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뭐 구리 관련 철강주로 분류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풍산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뭐 풍산에 대한 가격 접근도 역시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구리를 포함해서 철강주에 이미 슈팅 구간이 좀 들어간 종목군은 신규 접근은 다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경기 민감주의 시장에 주도가 나오고 있지만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업황이 좋다고 아무 종목을 좀 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무 상태 및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기업으로 선택하여 매수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홍성민 부장은 경기 민감주의 당분간의 랠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고 자, 이런 의견 이창원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장의 좀 특징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시클리컬 업종 쪽에 좀 매수세가 다소 쏠림이 좀 있었거든요.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근데 그러한 매수세가 다소 좀 분산되는 모습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서 공매도가 좀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낙폭과대 측면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매수세가 들어갔다 있다는 측면은 좀 긍정적이고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오늘은 이제 건설이라든가 토목 관련 정보가 상당히 좋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일부 이제 지하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연속으로 이제 경기 건설 토목 쪽의 강세 흐름이 있어서 시클리컬 업종도 너무 한쪽으로 완전히 간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고 정체 모멘트 가진 쪽으로의 접근을 순환매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공매도 피해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물려있다 하시면은 지금은 좀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공매도 때문에 눌렸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 이번에 이창원 차장님은 그럼 요즘에 어떤 쪽 보세요? 경기 민감주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뭐 최근에는 소비에 관련 종목들도 좀 보자.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됐다. 그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작년 연말부터요. 올해는 이제 소비주 좀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려왔고 네. 이데일리 TV 방송에서 여러 차례 관련 그쵸. 소비주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필라홀딩스라든가 인그로드의 코스메틱 코리아부터 해서 코엘패션,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등을 꾸준하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오늘은 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종목이 오늘 움직여서 좀 그렇긴 한데 필라홀딩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럴까요?
네, 필라가 이제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아디다스라든가 나이키가 이제 신장 위구르 사태 때문에 그 판매가 이제 급감을 했고 중국 업체들이 지금 판매량이 급증했거든요. 특히 뭐 리닝 같은 업체, 찬양 리닝 같은 경우에는 4월 내 뭐 스몰 판매량이 800% 매출이 급증을 했다고 그러고요. 나이키는 오히려 반대로 50% 감소를 하고 아디다스는 78% 급감을 했습니다. 특이한 게 중국 내 브랜드 업체 중에 안타스포츠라는 곳이 있는데 1분기 소매 판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를 4월 달에 했거든요. 네. 그런데 소매 판매 쪽에서 매출이 45% 증가를 했고 필라 브랜드가 75에서 80%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상장사 내에서도 그 신장 위구르 사태 가장 수혜주가 이제 필라 홀딩스라고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간밤에 그 필라 홀딩스 미국 자회사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뭐 그냥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보통 그 아쿠시메스 홀딩스가 이제 골프 용품이라든가 의류 골프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업체인데 뭐 타이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점유율 뭐 그 과반이고요. 50% 이상 세계 1위 업체인데 보통 2019년도 성수기 때 영업이익이 한 5,400만 달러 정도 그 정도 나왔는데 어제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요. 근데 어제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그 1억 2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증권사 예측치 아예 벗어난 그런 서프라이즈이고 판관비가 늘지 않았다는 거. 판관비라든가 영업 마케팅 비용이 한 1.5%에서 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실적이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1%, 당기 순이익은 855% 증가함으로써 어제 아쿠시메스 홀딩스가 장전에 이제 그 13% 갭상승을 하고 나서요. 종가 20% 급등 마감을 해서 오늘 그대로 이제 필라 홀딩스가 좀 그 바톤을 이어받은 상황이고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그 1분기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가 이제 필라 홀딩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1분기 필라 홀딩스 영업이익을 73.7% 상향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아쿠시메스 확정치가 반영되고 나서는 실적이 이제 필라 홀딩스 실적이 다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 목표가 일대 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식의 실적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그 뭐 8만 원대 있었던 데까지도 필라 홀딩스 가능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오늘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따라하긴 부담스러운 감은 있지만 뭐 일부라도 손을 잡아놓고 오늘부터 이제 조정 나올 때마다 갭상이 컸으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좀 다소 좀 늦은 점은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라 홀딩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일단은 뭐 중국 쪽의 이슈,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이슈 때문에 반사이익도 얻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자회사들의 실적도 깜짝으로 잘 나오면 겹경사들이 있는 필라 홀딩스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조금씩 눌림 나올 때마다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두 분의 속마음 함께 들어봤습니다. 홍성민 큰손투자그룹의 전문가, 홍성민 전문가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클럽하우스는 여기서 이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전문가들의 의견 속마음 들어보는 사이에 원익홀딩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네요. 원익홀딩스가 270억 원 정도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증가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 자, 원익홀딩스도 중요한데 또 CJ 대한통운의 실적도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CJ 대한통운이 1분기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48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지 않네요. 481억 원. 시장에서는 그래도 680억 원대 후반에서 700억 원대 정도의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17.3%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이. 매출도 2조 6,926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증가는 했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CJ 대한통운 최근에 뭐 택배 물량과 관련해서는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또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온 상황. 물론 481억 원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주가가 일단은 0.59%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1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CJ 대한통운 추이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이어갈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속에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핑퐁 10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재미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종목들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용주 소장의 픽 5개를 볼까요? 하이브,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카카오, 현대차 5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고요. 자, 황윤석 전문가의 5가지 종목은 우리기술투자, 현대백화점, 신세계푸드, NBT, 크라운에테홀딩스를 골라오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10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시나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종목, 10가지 종목을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스타트를 해달라, 빨리빨리 진행을 해달라라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좋은 게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차용조 소장님의 첫 번째 픽부터 보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러게요. 것들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하이브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예, 하이브 같은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현재 지금 우리가 아티스트들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생각보다는 좀 덜 나온 그런 수치가 현재 지금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든 요소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일단 사옥을 이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른 일회성 비용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일회성 비용 같은 경우 우리가 단순하게 영업이익만 볼 게 아니라 그 내용과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런 일회성 비용을 제거를 하고 영업이익을 창출해낸다라면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고전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독립된 그러니까 BTS라는 혼자만의 어떤 독주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있다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되는 것은 이제 하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소비주들이 긍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효과에 대한 것들 지금 거리두기가 다시 지금 3주째 또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조만간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또 BTS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에 대한 현재 지금 후속 작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빅히트에서 하이브를 이름을 바꾸면서 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지금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용조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였습니다. 오늘 차용조 소장님은 대형주 위주로 5개를 골라오셨는데 다음 종목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을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네. 지금 지금 아마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락에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업비트가 이제 미국 상장 기대감 또 그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이익이 급증하면서 우리기술 투자가 한때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지분 가치가 6배 이상 평가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가상화폐, 소위 암호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 시세는 하락하는데 시총 2위인 지금 이더리움은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도지코인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시장이 다 같이 지금 위험한 건 아니다. 보면 옐런 장관이나 또는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나 이런 보면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고 있거든요. 화폐 가치 통화 가치가 없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저격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저격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이런 쪽은 계속해서 이런 쪽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두나무 지분을 지금 6.2%나 매입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기술 투자가 투자한 IPO들인데요. 여기 보면 뭐 두나무, 휴즈, 엔라이즈, 퍼스트 캠퍼스 남았습니다. 쭉 나오죠. 네. 예, 보면 이제 제주 맥주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 공략하기 좋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자료까지 준비를 해오셨는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거 더 궁금하다, 더 못 들었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메시지나 문자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조금 아쉬운데.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용조 소장님의 두 번째 픽, 대형주 어떤 종목인가요? 예, 좀 답답한 흐름 보이고는 삼성전자 좀 말씀드리도록 삼성전자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던 안 갖고 계시던 우리가 삼성전자의 향방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9조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발표한 이후에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전반적으로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이제 8만 원도 지지가 되느냐 여부가 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엊그제부터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0조 대를 탈환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1분기 때도 약 10조 대 정도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10조 대까지 나오지 않고 9조 대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인데 2분기에 10조 대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가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 왜 주가가 못 오르느냐 답답해하고 계신데 밑에서 차근차근 영업이익은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 공격적인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은 13조까지 또 바라보는 그러한 리포트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보통 우리가 반도체 호황이라고 불리우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비수기인 1분기와 2분기에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좀 나머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과연 내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종목별 순환매를 겪고 난 이후에 다시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탈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일단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요즘 삼성전자 그래도 차곡차곡 좀 저점 매수를 해 나가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은 차영조 소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또 종목 알려드리고 있는 중에 KTCS의 1분기 실적이 조금 전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공시가 올라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88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6%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실적, 좋은 호실적이 나오자마자 KTCS의 주가가 바로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2.64%, 2.48%까지 상승세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 일단은 KTCS의 주가가 바로 반등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의 이야기 두 번째 종목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황윤석 전문가님은 천천히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어요. 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매출이 뭐 6,832억 52%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증했고요. 영업이익은 649억 336%나 급증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면세점 매출 뭐 했는데 면세점 매출도 16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적자폭이 대거 축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은 여의도에 새로 개장한 그 더 현대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이제 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쵸. 거기가 이제 매출 효자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가면 그 헤리티지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보면 거기가 관광 명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의 더 현대도 보면 뭐 온라인 패션 쇼라든지 뭐 비대면 콘서트라든지 이제 문화 명소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회사채 1,100억을 모집할 때 3,700억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한테 현대백화점 사야 된다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반기 금리 인상의 수혜주는 하반기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 하반기에 그 난세의 영웅주는 저는 내수주 그중에서도 소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은 눌림목에서 계속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남았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여의도의 더 현대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밖에 현대백화점 매출 매점들도 여기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황윤석 전문가의 두 번째 픽은 더 현대, 최근에 여의도의 핫플레이스가 된 더 현대를 잭팟을 터트린 현대백화점. 앞으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을 할 때 수혜해 볼 수 있는 게 내수 소비주다. 그중에서 또 더 현대로 또 인기몰이를 함께하고 있으니까 현대백화점을 한번 좀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 차용주 소장님에 대한 이 댓글도 역시 삼성전자는 뭔가 적금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제 사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현재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 일으킨 조선주들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름대로 조선 3사 중에 가장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현재 지금 그 조선사들이 안고 있는 과거 수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당장 수주도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적자를 시현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원유 채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것 때문에 대규모 우리가 턴키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설계서부터 시운전까지 받아왔던 부분에서 적자가 시현됐다라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손절을 했습니다. 잘라내서 더 이상의 이제 원유 시구에서는 당분간 만들어내지 않겠다. 네. 우리가 이제 수주를 해오면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어떤 도면을 갖다가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정도를 해야지 턴키는 좀 안 받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삼성중공업이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턴키 물량에 대한 적자를 이번에 반영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시현됐다라는 거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선박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수주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게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아질 일만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당장은 우리가 지금 뭐 자금 저가 수주라든지 뭐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악재 요인과 같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대우조선해양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에서 민영불사조님이 여기에서 언급되는 종목은 다 혹하게 되네요 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다 사시면 안 됩니다. 잘 선별을 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 황윤석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신세계 푸드입니다. 신세계푸드요. 신세계그룹의 식품회사죠. 식품 제조, 식자재 유통, 뭐 급식, 베이커리, 외식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아마 급식 쪽에서 매출이 아마 급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세계 푸드에서 최근에 노 브랜드 버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대박을 터뜨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달 출시한 대체육
너겟이라고 하는 노치킨 너겟이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육이라고 하면 미국 브랜드 중에 비욘드 미트를 아마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베지테리안, 이 채식주의 열풍이 많이 불고 있고요. 건강 관련 때문에 이런 쪽의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사업구조 개편이라든지 또는 실적 호전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거의 목표 주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는 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기간에 급등한 게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10만 주 이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공략을 하시되 이런 걸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그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조정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신세계 푸드에 대한 황윤석 전문가의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핑퐁 열심히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상해 지수는 0.1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 지수도 0.29%, 0.3% 정도 상승하면서 탄력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0.4%, 0.5%대까지 거의 상승세가 올라왔고 코스닥이 1% 넘게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좀 불을 뿜으면서 한 주 마지막 거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또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부정적인 것을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카카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카카오요? 예, 카카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그쵸. 카카오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사상 최고의 이익을 엊그제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회사에 대한 IPO 모멘텀이 있죠. 근데 주가는 왜 못 오를까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궁금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액면 분할에 대한 효과도 당일날만 발휘를 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게 카카오를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대만 하더라도 많은 증권 전문가분들께서 거론하지 않았었던 주식입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었던 주식이죠. 그때만 하던 네이버 위주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카카오에 대해서 다양한 유튜브들이라든지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못 오르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쵸. 이익 좋게 나왔고요. 앞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회사 상장할 거고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 뭔가 주식이라는 게 새로운 게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누구든지 다 아는 주식을 가지고 초과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쉬운 것은 주식시장은 아니다. 우리가 철강 화학 쪽은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지 지금은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오르폭들이 좀 줄어드는 면이 있죠. 따라서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그렇게 단기간에 기대를 갖는다라는 것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카카오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 카카오를 아마 많이 액면 분할하고 매수를 하셨을 텐데 유튜브에 이 셀리님도 저 카카오 주주인데 장투 종목으로 갖고 가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NBT입니다. 제가 성장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웹서핑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들르는 그런 쪽에서 보면 사이버 캐시를 적립해 줍니다. 그 사이버 캐시를 나중에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 이거 네이버가 웹툰 플랫폼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을 이제 검토한다라는 걸로 주목을 받은 기업인데요. 이걸 보면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한 쿠키 오븐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에디슨 오퍼 월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쿠키 오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매출만 215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누적 가입자 수가 지금 2,500만 명 이상을 확보한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 업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웹서핑을 해서 방문할 때마다 그 사이버 캐시가 저장될 수 있게 광고 위주의 그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광고주의 플랫폼이나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B2B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 캐시 슬라이드가 출시 이후에 한 달 만에 100만 명, 5개월 만에 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성장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작년에 매출액은 2%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했고요.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 4, 매출이 4, 40% 증가할 2,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MBT까지 저희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8가지 종목 정도 확인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차용주 소장님께 간단하게 아까 카카오 주주 장기로 가져가는데도 불안한가요?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에 간단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봐서는 별로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다. 뭐 어차피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카카오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이어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어클럽의 황유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파워10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 알찬 정보와 여러분들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1시간 뒤엔 뭐다? 증시 파워10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